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다음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정수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시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늘 전략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실전매매 정수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전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무료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온라인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혹은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알짜배기 정보들 모두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매매 정수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기쁜데요. 저희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내일부터 좀 쉬잖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계속 박스권 이제 관망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좀 순환매가 좀 나옵니다. 지수가 급락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은행주와 그다음에 증권주가 순환매를 계속 이루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은행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확실히 좀 강하죠. 시장의 순환매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뭐 삼성증권이라는 그 증권주라는 종목을 어제는 공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시장의 순환매를 노려서 정확하게 맥을 짚었다는 부분들인데 근데 시장이 이제 연휴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녹록하지는 않아요. 자, 어제 미국 시장 얘기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진행될 때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열릴 때도 강했었는데 강하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흔들림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나스닥은 1% 조금 넘게 빠졌고 나머지들도 이제 약하게 좀 마무리가 이거 원래 1%대 강세를 보여줬다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는 뭐 1, 2% 정도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다른 해외 시장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인데요. 완벽하게 그냥 강하게 올라가려고 했었으면 어제서도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26,000원 가고 그리고 이런 힘을 보였을 때에서 계속 가겠다라고 그런 걸 보여줬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계속 현금화 내지는 관망 아니고 주식을 강력하게 살 수 있는 뭔가의 이제 그 비빌 언덕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핑계를 좀 대면서 미국 시장이 강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미국 시장도 지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호재는 기대감이죠.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뭐 그런 기대감 내지는 뭐 양적 완화에 대한 뭐 그런 계속 그런 기대감으로 뭔가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뭐 실직자라든지 뭐 아니면 코로나 또다시 또 재발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들이 뭐 줄도산을 한다라는 혹은 1분기 실적은 뭐 그래도 선방을 했지만 2분기는 좀 불확실성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흔들 수가 있는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이제 양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그러면 과연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갔느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얘네들도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이거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 살펴보게 되면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덴마크는 좀 강하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계속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냥 박스권의 흐름인 거고. 그리고 뭐 스웨덴, 스위스도 마찬가지. 스웨덴도 그렇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박스권 정도의 흐름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즉.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저쪽에 중동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들. 그다음에 다우도 나스닥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다시 재강세를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나스닥 최고점을 또 다시 갱신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 뭐 셰일 업체들이 지금 파산 우려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실업자가 지금 5주째 2,600만 명에 지금 달하고 있는 미국의 흐름인데, 그 실업자들에 대한 그 타격이 후폭풍이 분명히 2분기, 3분기에는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셰일 업체들도 지금 죄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계속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아직은 물음표란 얘기입니다. 물론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밀어 올려도 정도 것이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다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전략은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잡고, 그래서 시장에 지금 연휴를 앞둔 지금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베팅을 강하게 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아직 안 움직였던 종목들. 그래서 그저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은행주, BNK 금융지주를 얘기했다면, 어제에서는 이제 삼성증권, 증권주를 얘기를 했고, 증권주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오면 챙기고 나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 5월 4일 날 확인을 하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미국 시장이 만약에 빠져 있으면 그때에서는 좀 관망을 해서 더 빠지면 싸게.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은 종목들이 싸게 내려오면 사는 전략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밤과 내일에서 이제 ECB 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FOMC도 마찬가지 무슨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연준에서도 무슨 발표를 하는지를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좀 관망적인, 내지는 매매를 하더라도 좀 짧게 끊어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챙겨가야 할 포인트까지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거래일이 3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표적 종목들에 대해서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은행주와 증권주가 각각 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드렸던 표적 종목들의 AS도 함께 만나보시죠. 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바로 BNK 금융지주였습니다. 이날 은행주가 특히 강했는데 매수가에 미도달되긴 했지만 박스권 장세 안에서 여러 가지 섹터군들 중에서 위원님께서 올라가는 섹터군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주 오늘까지 강합니다. 매수가 28,500원 말씀을 드렸고요. 2.5% 안정적인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봤다면 위원님께서 오늘 드릴 표적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과 전략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이 금요일과 같은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종목 AS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과 함께 같이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종목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종목들은 널렸습니다.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맥을 짚어서 순환매로서 뭐가 움직일 수 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서는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을 얘기했더니 그건 대형주 순환매 막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호텔주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그쪽을 얘기할 때 그쪽도 4월 초에 만약에 그쪽을 공략하게 되면 그쪽도 순환매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쪽도 막 움직였죠. 그리고 그저께에서는 이제 금융주를 봐야 된다 했더니 진짜로 은행주가 이틀 연속 강하게 움직였고, 거기다가 어제에서는 이제 증권업종을 얘기했더니 증권주들도 오랜만에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소극적으로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강하게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짧게 끊어가라. 이 정도가 이제 다인데,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시장의 맥을 짚어서 얼마든지 3에서 5%, 그다음에 5에서 10%, 혹은 먹을 폭이 길어지게 되면 10에서 30%의 먹을 폭이 커지면 그러한 종목들을 또 많이 또 나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내일 쉬죠. 내일 모레 쉬죠. 근로자 날까지 쉰 다음에 토요일을 지나고 월요일장을 보고 또 우리나라 또 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BNK 금융지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제 그 은행주죠. 그래서 은행주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BNK 금융지주
그때 가격을 좀 싸게 사려고 했더니 가격이 안 들어오고 올라와서 좀 미도달되긴 했지만 그때 얘기한 이후로서도 잘 움직였어요. 잘 움직였고 지금도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근데 지금 모양새가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 하나금융지주. 얘도 장대 양봉을 나와놓고 옆으로 이렇게 눌리고 있는 일양 이익 패턴으로 버티고 있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 양봉 나오고 이틀 눌리고 일양 이익 패턴으로. 만약에 시장이 계속 물론 우리나라는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나겠지만 다음 주 5월 4일 나오고 5월 5일 지나고 해외 시장이 아까 보여드렸던 독일, 뭐 멕시코,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그리스, 뭐 등등 해서 전 세계 증시가 유럽 증시, 뭐 인도네시아 증시, 뭐 인도 증시 다 폭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2100, 2200으로 가겠죠. 근데 물론 그거는 그렇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에서는 증권주라든지 좀 전에 봤었던 이 은행주들은 더 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만약에 지수가 전 세계 증시가 폭등을 한다면 뭐 실업자가 뭐 2,600만 명이 육박을 하든 뭐 3천만 명이 되든 뭐 셰일가스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하든 거기에다가 2분기, 3분기 실적에 뭐 애플이든 뭐 AMD든 모든 실적들이 나중에 안 좋든 포드가 망하든 뭐 그런 정말로 뭐 미국이 망하는 상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그냥 급등에 맞춰가지고 종목들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주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지수가 폭등을 하면 그런 악재가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해외 시장이 계속 폭등이 나온다. 그러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이 됐든 증권주가 됐든 얘네들이 그동안 빠졌던 폭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BNK 금융주도 마찬가지.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미국 시장이 폭등하고 유럽 시장이 폭등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안 좋은 이슈들, 줄 도산하는 위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막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데 불구하고 정말 유동성 장세, 돈의 힘으로 지수를 끌어당겨서 올리게 되면 그러면은 실업자가 많이 생기든 내지는 뭐 코로나가 더 확산을 하든 그래도 지수가 움직이겠다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폭등을 하게 되면 그 폭등에 맞춰서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을 빗대어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서브프라임으로 지금 모기 사태로 지금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다들 줄도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서브프라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폭등하면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데 지수가 폭등을 하면 지수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근데 못 가는 종목을 보게 되면 그게 은행주하고 증권주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못 갔던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5월 5일 날 이후에서 지수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유럽 시장이 폭등을 하고 미국 시장도 폭등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이 BNK 금융지주도 N자형 상승을 이쪽으로 갈 겁니다. 최소 6,000원에서 6,500원 갑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고 유럽 시장이 폭등으로 마감되면 얘네들도 순환매로서 이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등할 거다라 생각을 하면 이거를 가져가셔도 좋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지금에서 수익 난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챙겨가시는 게 좋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 일단은 결론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챙겨가시는 게 좋고 5월 5일 날 5월 4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열리고 나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쉬고 그리고 나서 5월 7일 날 5월 8일 날 봤는데 미국 시장이 너무나도 강하다. 유럽 시장이 너무나도 강하다. 그럴 때에서는 다시 이 은행주를 그때서는 다시 재공략하면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확인을 다 하고 나서 그때에서 공략하는 건 되지만 확인을 다 해봤더니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해요. 예를 들어서 폭락을 하고 유럽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거 만약에 오늘 많이 팔았으면은 살 필요 있습니까? 그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유럽 시장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 폭락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끝나게 되면 얘는 다시 일로 빠지겠죠. 그때에서는 다시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폭등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폭락하는 경우를 빗대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략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비단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대형주들을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챙기셔라. 현금화를 하든 절반을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면 되고 욕심이 없으면 다 파는 거예요.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시장을 확인하고 다시 재진입. 이게 일단 제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증권인데요.
이게 아침에서는 이제 수익률이 한 2.5%였는데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오는 도중에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아침에서는 요쯤에서 2.3%의 수익이었던 거고 28,500원에서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익률이 대략 4% 정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4% 정도. 그래서 지금 3에서 5% 정도 수익 나오면 뭐 하자? 챙기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도 됩니다. 일단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인데 마찬가지 BNK 금융지랑 똑같아요. 설명은. 미국 시장이 만약에 우리나라 휴장 다 끝나고 폭등을 한다. 그러면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정말 못 갔어요. 보게 되면 얘도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더 길게 보면 2007년도 고점에서 2007년도 요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11만 원 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뭐 2만 원, 2만 9천 원 뭐 그렇게 지금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연휴를 다 마무리를 하고 어린이날까지 쉬고 봤더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폭등을 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재진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많이 못 갔으니까. 그동안 이만큼 빠졌는데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다시 전고점 신고가로 간다. 나스닥이 사상 또 최고치를 갈아치운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죠. 얘도 10만 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가야 되니까. 근데 10만 원은 뭐 단번에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10만 원은 목표치를 두고 4만 원만 가도 감사합니다, 땡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다시 재진입하면 돼. 어떻게 되면 5월 5일 우리나라 연휴까지 다 끝나고 5월 4일은 우리나라 열립니다. 장이 열리는데 5월 4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5월 5일까지 딱 연휴가 다 끝나고 나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폭등을 하게 되면 다시 재진입을 하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파세요. 왜냐하면은 내일과 모레 사이에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다시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받으면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오늘의 고점이 여기가 저항이 될 거예요. 미국 시장이 빠지면 그럼 다시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때는 싸게 사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3에서 5% 수익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자? 팔자. 그리고 나서 5월 5일 날 이후에서 시장이 폭등하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 시장이 다 폭등을 하면 이런 애들 쫓아갈 거니까 그때 다시 따라잡으면 됩니다. 그때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우리나라 쉴 때 빠지게 되면 그때는 싸게 다시 내려오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챙겨가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4월 달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4월 7일인가 4월 8일 날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이제 GLK하고 그다음에 급등 명중 종목이 한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일단 GLK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이죠. GKL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 자, GK라는 종목을 4월 7일인가 4월 8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3,700원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올라갔는데 마찬가지 이제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연휴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보유하기보다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챙겨가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차트 분석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이런 식으로 N자형 상승을 한 번 한 이후에서 여기서 횡보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횡보를 만든 다음에 어제 거래가 실면 종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팔았다면 나머지 부분은 1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 다음 목표치는 어떻게 돼? 물론 시장이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시장이 빠지지 않는 선에 그 다음 목표치는 18,000원, 19,000원까지는 이렇게 열려요. 여기서 또 N자형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에서 욕심을 내겠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꼭 팔아야 돼요. 하나도 안 팔고 그냥 가져가는 부분들은 좀 별로고 어느 정도 좀 팔아서 이쯤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가져가시면 되는데 15,000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15,000원이 깨지면. 그리고 GKL과 더불어서 강원랜드, 호텔신라,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이게 다 이제 카지노 관련주, 호텔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 섹터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관계가 좀 양호하게 되면 항상 이제 움직였었던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GKL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요. 모양도 이쁘고 차트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약 19.7% 정도 13,700원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15,000원 깨지 않으면 나머지 일부는 좀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얘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모양새는 아까 좀 전에 걔가 좀 더 모양새는 더 이뻐요. GKL이 어제 장대 양봉에 걸리 실리고 오늘 60에서 안착하면서 조정도 좀 작고 모양이 좀 더 이쁘긴 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양은 조금 불안하더라도 장점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얘도 똑같이 13,700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어제 고점으로 한 20% 가까이, 그러니까 19.7% 정도 됐는데 얘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벌써 한 차례 상승을 하고 흔들렸는데 이거를 버텼어요, 지금. 버티고 이것도 보면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버티고 나서 다시 60일선 안착을 하고 움직이는 거라서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얘도 대략 한 15,000원 정도가 지지라인인 것 같네요. 15,000원에서 좀 낮게 잡으면 14,300원인데 근데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얘는 아까 그 GKL보다는 조금 더 파세요. 더 팔고 얘보다는 좀 더 파세요. 얘보다는 좀 더 팔고 나머지만 좀 더 가져가서 목표치가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열려있는. 그래서 얘는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상승 트렌드 평행대를 가지고 있는 여기가 이제 또 보면 여기가 또 저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점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여기. 그래서 아까 18,000원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도 요 상승 평행대 여기 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쯤이니까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서는 많이 팔고 지금도 많이 파세요. 많이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고 15,000원이 깨지면 정리하자. 그래서 둘 다 아까 말씀드린 GKL과 파라다이스는 19.7% 정도의 수익을 주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종목들은 이제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이 난 사람들이 뭐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근데 이제 차후에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매매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없어져요. 대부분 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타는 흐름들이 나와지게 되는데 그때는 그때에 맞춰서 시장에 강한 거에 맞춰서 강한 종목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시장이 강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시장 상황들의 그 악재들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초보자들이 제일 편안하게 주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흔들려서 종목들이 싸게 내려와야 됩니다. 싸게 내려와야 돼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표역 종목을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잠깐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은 84,000원인데 이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으면 어제도 그 삼성증권 말씀드릴 때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으면 사자 그랬더니 진짜로 28,500원이 가격이 내려왔죠. 어제 장중에 잠깐 흔들리면서 마찬가지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쫓아갈 필요는 없고 83,000원 정도 이쪽으로 밀리게 되면 매매 공략을 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쪽 정도면은 여기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강하게 물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오버하면서 강할 이유가 없는데 나스닥 선물이 0.5% 요 정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넘어가면서 강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연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정말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넘어갈 의지가 있다면 하이닉스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정말로 내일과 모레 사이에 폭등을 해버린다. 그래서 다우도 26,000, 27,000을 가버린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그냥 하이닉스를 공략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N자형으로 이렇게 열리죠. 이쪽으로 10만 원을 열리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공략하면 됩니다. 박스권을 보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하단의 박스권 말고 여기 상단에 있는 이중바닥형의 박스권을 보면 저점이 이쪽이죠. 그래서 8만 원의 손절을 잡고 요거를 이제 싸게만 그래서 오늘은 83,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자리에서 사면 안 돼요. 조정받게 되면 한 이쯤으로 한 75,000원 내지는 뭐 더 싸게 사면 더 좋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장중에 흔들리게 되면 83,000원 정도에서는 공략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아야 초보자들이 수익 내기가 좋아집니다. 근데 시장이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는 아마 초보자들이 이제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종목들이 다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이 강해져 버리면 강한 대로 그냥 그때선 공략을 하면 돼요. 근데 시장이 과연 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일단은 5월 5일 아직 일주일이나 더 남았는데 일주일 더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재로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시장은 박스권이고 유럽 시장도 못 넘어갔고 악재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언제 미국 시장이 흔들릴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지금은 짧게 방망이를 잡고 단타를 하는 구간만 일단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포적 종목 SK 하이닉스까지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바로 첫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안 그래도 이것도 공개 방송에서 좋은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양봉의 모양이 굉장히 강하고 좋은 모양이었죠. 오늘도 지금 두 양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1950을 좀 갔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가 1850의 목표치라 그랬고 2차가 1950에서 슈팅 걸리면 2000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50,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일단은 기본 목표치는 확실하게 온 겁니다. 여기 이상이 이제 슈팅이에요, 슈팅. 슈팅이라는 것은 결국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는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950 이상은 슈팅인 자리에서 언더 슈팅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지난번에 시장 빠질 때 제가 1500까지 번다 그랬죠. 1500 이하는 하락 슈팅이라 그랬어요. 그때 1400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팅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시장이 빠지게 되면 1500까지 번다 그랬었어요. 1500까지. 근데 1500이 깨지면서 1439까지 내려갔는데 이 밑에는 언더 슈팅이에요. 그러니까 언더 슈팅이라는 뜻은 밀리게 되면은 그 자리는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가, 빠져도 1500 이상으로는 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지금 1500이 아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 빠진 폭에 지금 반등을 준 건데 1950짜리가 일단은 기본 제가 볼 수 있는 최대 올라올 수 있는 목표치가 1950이었어요. 이 얘기는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1850에서 1950. 그 전에 아마 제일 짧게 봤던 게 아마 1700 몇이었던 건데 그건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후에서 한 번 더 올라오면 1850과 1950이다라는 얘기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자리로 왔어요. 그럼 1950 이상은 뭐냐? 이제 슈팅이에요, 슈팅. 슈팅으로 가는 영역이라서 지금 종목을 다시 이제 하나마트리얼즈 가게 되면 지금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슈팅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머티리얼즈처럼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N자 목표치가 이만큼이 열려 있죠. 얘도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18,300. 자, 물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종목은 나쁠 게 없죠. 차트 모양도 예쁘고 목표치도 많이 남아 있고, 만약에 수익이 지금 많이 난 상태였다면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챙기고 나머지를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강하고 나쁠 것도 없어요. 목표치도 한 2만 원 정도 열려있고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고 어쨌든 뭐 5월 4일 날 월요일에 장이 열렸을 때에서 해외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진 게 아니라면 얘는 한 번 더 움직이면서 아마 매수 가격 이상으로 들어줄 겁니다. 거기서 파시면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만약에 빠져가 흔들리게 되면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조정받으면 싸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하나머티리얼즈는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길게 볼 때에서는 2만 원 쪽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쉘터는 이거 21만 원에 10%인데요. 22만 원에? 가만히 있네요. 가다 나오자고. 그대로. 자, 왔다 갔다가. 자, 22만 원에 10%. 지금 안 움직이는 것은 셀티리온은 먼저 움직였어요. 네, 그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움직였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은 똑같아요. 뭐가 먼저 예를 들어 1등, 2등, 3등, 4등 얘네들 먼저 가면 얘네들이 맨날 1등, 2등, 4등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갔던 애 나중에 쉬고 이제 꼴등이 나중에 가요. 그걸 순환매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은행주들이 가는 이유가 이제 저런 애들이 쉴 때 안 갔던 애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권주들도 강한 이유가 삼성증권부터 해가지고 오늘 증권주들이 몇몇 애들이 지금 뭐 4%대, 5%대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조선주도 강하죠. 안 갔던 애들이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 셀티리온은 힘을 못 씁니다. 왜냐면 셀티리온까지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가 2000을 그냥 훌쩍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약세를 보이거나 얘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22만 원에 물려 있으면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20만 원을 잡고 손절을 했다가 깨지면 20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셀티리온을 다시 재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현금 여력이 있으면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매수를 해서 다시 올라올 때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죠. 단가를 낮췄다가 올라올 때 수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과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뭐 지금에서 팔고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강하게 2100, 2200을 간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교체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냥 셀트리온은 20만 원 지지가 되면 일단은 보유 그리고 반등 나오면 일단은 매수 가격 이상에서는 일단 빠져나오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조정을 받아서 뭐 19만 원, 18만 원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막 사지 말고요. 그때 매수해도 되는지 질문을 주세요. 만약에 해외 시장이 많이 빠지면 조정폭을 좀 깊게 봐야 되고 적게 빠지면 조정폭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 물타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좀 그냥 보유할까요? 지금 손절할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도 없는데 못하겠네요. 보유하지 마. 그냥 보유. 지금은 일단 보유. 20만 원 안 깨지면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보세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제이스텍. 제이스텍. 자, 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12,300원에 12%. 12,300원에 12%. 네네. 자, 반도체 장비주, OLED 장비주, 옛날에 AS틱 잭텟이라고 이름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AS 잭텍으로 돼 있었을 때에서 제가 완전 날바닥에서 이때 2015년도에 서울경제TV에서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예. 2015년도에 추천해가지고 이게 그때 수익률이 몇백 프로 났었더라. 그때 대비 700%, 그래, 70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간에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AS 잭텍 이때 당시 여기 서울경제TV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라갔고 많이 빠졌고 최근에도 올라가고 다시 빠졌죠.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다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움직일 거예요, 얘는. 다시 움직일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보유하셔도 되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는 마세요. 그냥 보유만.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요? 네, 지금 하지 말고 일단 보유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한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폭등을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얘도 12,000원, 13,000원을 갈 거고요. 네.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다시 얘가 밑으로 7,000원 쪽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그때 빠졌을 때? 네, 그러면 보세요.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서만 사면 돼요. 여기서만 사면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15,000원이든 2만 원이든 팔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싸게만 사면 됩니다. 거기가 얼마 정도의 밑이가? 뭐라고요? 제일 밑이가 밑에 그러니까 하단선으로 보게 되면 2,500원이 완전 하단선인데 그쪽으로 빠질 일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많이 빠지면 한 5,000원 정도? 그렇게 빠져요? 많이 빠지면, 정말로 많이 빠지면. 뭐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뭐 기업들이 막 도산한다 얘기 나오면은 그러면 2,500원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중간에 뭐 북핵 리스크 나오면 한 5,000원 정도? 근데 뭐 그럴 거 아니고 그냥 적당히 흔들리는 정도면 뭐 7,000원 정도 봐요. 7,000원? 한 8,000원 정도 빠지면은 사볼까 그러겠는데. 그것도 가능한데 그건 일단은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이슈로 빼고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진짜로 막 옆에 있는 뭐 러시아가 망한다 이 얘기 나오면 타격이 좀 크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 나오면 타격이 더 클 거고,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악재가 나올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뭐 실적에 대한 우려다라 그러면은 뭐 적당히 빠지면은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실적의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이제 중소기업이라 이제 대기업의 뭐 줄도산 위기다라 그러면 조금 이게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이 어떤 이슈로 얼마나 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저도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정을 받으면 어떤 이슈에 얼마나 강도로 빼는지를 확인을 하고 8,000원에 살 건지 7,000원에 살 건지 5,000원에 살 건지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좀 시간 좀 지났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을 좀 점검을 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장 점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아직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이정수 위원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위원님께서 드린 표적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위원님께서 대형주를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현재 SK 하이닉스 84,300원 지나가고 있고요.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눌렸을 때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라고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늘 혹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목이 밀리는 거 아닌가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시장 어떤 시장인지 위원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지금 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자, 일단 시장에서 순환매가 일단 계속 증권주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주 쪽에서도 나오는데,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지금 시장의 종목의 흐름과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보면은 프로그램 쪽에서 코스피에서 1,200억 정도 가량,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매도를 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수를 좀 위쪽으로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지수가 정말로 강하게 움직일 거라면 미국 시장이 폭등할 거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기대감이라면 저는 1955가 아니고요. 오늘 지수 2000에서 2100을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지수를 올려놓고 개인들을 꼬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종목별로 공략해서 들어가서 매매하는 부분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만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싸게 공략한다는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살펴봤더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이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지금 장중에 어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장중에 지금 7점 몇 프로 올라갔으니까 5에서 8%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지금 60에서 저항으로 부딪혔으니까 이때는 팔아도 아까도 팔아도 상관없고 지금 팔아도 이거는 여한이 없을 만한 목표치를 준 거예요. 왜냐면 60에서 저항에 걸리는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증권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증권주 뭐 SK증권도 강하고 유한타증권도 강하고 모든 증권주들이 지금 거의 6%, 7%대 지금 강세를 보여줘요. 유한타증권도 강하고 이거 유한타증 6%가 아니고 좀 전에 17%까지 갔었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역시 증권주가 정말로 가죠. 그래서 순환매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강합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 조선, 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었죠. 이것도 오늘 7%대 이중바닥형의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격 매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순환매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지금 업종에 순환매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거의 다 나왔어요. 만약에 하나 안 간 게 있다면 이제 현대제철이라든지 철강주 쪽인데 이것도 그래도 조금 움직이네. 그렇죠. 아직 철강주 쪽에 조금 순환매에서 좀 뒤떨어지고 웬만한 종목이 다 갔어요. IT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못 간 종목에 속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못 간 종목에 좀 속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만약에 윗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만약에 방향을 잡는다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잘 봐야 됩니다. 그쪽 애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지수가 정말로 슈팅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미국 시장이 오늘 폭등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면.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물론 아까보다는 조금 강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아까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게 아직은 돌파에 대한 느낌은 없어요. 돌파의 느낌은 없고 그냥 박스권 정도의 느낌. 그러면서 지금 순환매로 지금 그것보다 좀 가벼운 조선주라든지 증권주 정도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 그대로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지수가 강하게 돌파가 된 것을 지금 확정 짓지 말고 그래서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지수가 슈팅이 걸렸다가 다시 빠질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 공략했든 뭐 오늘 공략했든 그저께 공략했든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있었던 뭐 증권주 삼성증권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금 지수가 지금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오늘 종가까지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약세가 잠깐 흔들려도 그렇게 쉽게 팍 하고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쫓아가서는 절대 재미없어요. 왜냐면 내일과 모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2회의가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그렇죠? 거기다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미국 연준에서 중앙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정말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팅을 강하게 해도 되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악재로 받아들일 건지 불확실성, 항상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점은 5장에서도 추격 매수나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5월 5일까지 다 끝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다 끝나고 유럽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모양 자체가 박스권에서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말 그대로 5월, 6월, 7월 계속 강하게 그러니까 계속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빠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조만간에 나오겠죠. 모양을 보면 박스권인데 거의 이제 종고점이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해외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서는 종목들을 지금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그걸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아까 전에 하나머티럴뿐만 아니라 그럼 돈 벌기 굉장히 좋은 장이 찾아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아예 차라리 5월 5일 이후에서 해외 시장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때서는 이제는 겁먹지 말고 떠있는, 예를 들어 다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 하나머티럴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종목은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떠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은 공략하면 안 돼요. 지금은 공략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5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시장이 위로 올라갈 걸 생각을 하면서 바닥에서 100% 넘게 올라왔지만 이런 거를 쫓아 들어가야 돼. 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이 전고점 부분을 가기 위해서 종목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때? 연휴 다 끝나고 나서 해외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최소한 러시아 시장이든 인도네시아 시장이든 그쪽에도 전고점 돌파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서 강세장, 상승장이 찾아오면서 그때에서 종목들을 쫓아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 쫓아 들어갔다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만약에 이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게 되면 그러면은 현금을 가지고 종목들을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머티럴 기준으로 만약에 시장이 연휴 때 빠지게 되면 시장이 하락으로 빠지게 되면 그동안 올라간 폭도 상당하고 상승 기간도 좀 길죠. 그러면 최소한 2주 정도가 빠질 수가 있는데 2주 동안 빠지면은 이렇게 싸게 12,000원, 13,000원에서 싸게 사서 지금 정도 자리만 올라와도 40%, 50%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싸게 사서 또다시 40%, 50%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또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럼 고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인이? 연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올라갈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올라갈 생각이 없는데 괜히 계속 꼬시다가 빠지려고 하는 건지 그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 나는 부분들은 챙겼다가 연휴 끝나고 나서 베팅을 해도 해라.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때서는 강한 거를 사면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5장 전략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바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HL 사이언스입니다. HL 사이언스. 자, HL 사이언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53,000원의 비중이 20%인데 자, 시가총액은 2,800억 정도가 되고요. 음식업종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회사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증거금융 40%짜리라는 얘기는 그쵸. 회사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죠. 망할 회사도 아닌 것 같고 HL 사이언스, HLB 생명과학 그쪽에 있는 HABL 시리즈인 것 같은데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요. 흐름이 그리고 신약 연구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자, 어쨌든 회사는 일단은 안전하다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이렇게 바닥을 돌렸죠. 돌리고 있는 차트고 기관들도 사주고 있고 그렇게 크게 조정도 쉽게 그렇게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일단은 시장이 흔들려도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그냥 가져가면 일단은 6만 원에서 6만 3천 원이 전고점 저항인데 거기에서 거래가 실리고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이제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빠졌다 이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고 시장이 안 흔들리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 바로 돌파가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겠지만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라인은 좀 깊게 잡을게요. 왜냐면 이거 괜찮은 회사인 것 같으니까 36,0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그 밑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그리고 그냥 가져가셔갖고 일단 6만 원에서 6만 3천 원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할지 안 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때 전화나 문자를 주면 그때 거기에서는 뭐 절반을 팔면서 가는 게 유리한지 왜냐면 지금 시장이 변곡점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EWK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WK. 자, EWK. 자,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상담을 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빠지는 종목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물량을 가지고 놀던 애들이 싹 다 여기다 던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그 개인들과 그다음에 그 세력들도 정리 못한 금액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팔아먹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다시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샀다라는 부분이 그렇지만 개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일단 전저점 자리는 살아 있습니다. 전저점 자리는 3,400원 자리가 살아 있으니까 3,400원 깨지면 그때는 포기하셔야 돼요. 3,400원 자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지금 존속 여부가 불확실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저점이 깨지면 근데 3,400원 깨질 일은 거의 없겠죠. 지금 자리 3,400원 깨지면 거의 30% 더 깨져야 되는 자리인데 아마 그렇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는 안 좋은 게 기술적으로 여기 이날의 시가에 5,390원, 그러니까 5,400원 자리가 깨졌다는 게 일단 안 좋아요. 그게 깨지면 안 되는데 일단 깨졌다는 게 안 좋은데 그래도 뭐 그렇게 물량이 크게 터지거나 아랫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다시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세요. 이런 이상한 종목에서 고생하지 말고요. 왜 이런 이상한 종목에서 공략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선수들은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1초 만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1초 만에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팔면 되거든요. 초보자들은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타기 하거나 그냥 냅둬 버려요. 그러면 큰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절대 이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급락한 거는 그냥 선수들한테 주세요. 선수들한테 주고 왜냐면 선수들은 1초 만에 샀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팔면 돼요. 1초 만에 팔든 10분 만에 팔든 그 다음날에 팔든 선수들은 알아서 팝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급락했다가 싸네? 들어갔어요. 수익 나면 팔면 되는데 수익 나도 안 팔죠. 근데 손실 나면 더 안 팔죠. 오히려 추가 매수하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만약에 이런 거를 이렇게 급락한 종목을 봤다. 그러면 공략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폭락한 다음에서 어느 정도 멈추잖아요. 멈추고 나서 일주일 뒤에 공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볼게요. 그러면 지금 폭락이 멈춘 게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요 날부터 폭락이 멈췄죠? 요 날부터 폭락이 멈춰가 하나, 둘, 셋, 넷, 오늘 5. 그러니까 2개 더. 그러니까 7개 정도. 그러니까 5개에서 7개 정도가 멈추면 차라리 그때서부터 공략을 하세요. 그냥 떨어지는 칼날 밟지 말고. 그래서 초보자들은 만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는데 만약에 그래도 꼭 하겠다. 그러면 떨어질 때 막 급해갖고 잡지 말고 떨어진 상태에서 5일에서 7일 동안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봤는데 안 움직이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단타를 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권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IT 부품주 쪽에서 우량한 쪽을 바닥에서 저점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하여튼간 이런 종목 꼭 탈이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개 방송을 열 건데요. 오늘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이제 연휴 앞두고 일단 눈치 보기 장세에서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잡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강한이라 그랬지 이거 강한 장 아닙니다. 강한 장이라면 지금 벌써 2,100 넘어갔었어야 돼요.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직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눈치 안 보고 움직인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을 할 겁니다. IT 부품주 폭등할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어디로 움직여요? 지금 순환매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증권주하고 은행주하고 뭐 조선주하고 이쪽만 움직이는 건데 그쪽으로 단타 매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주도주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 물동량 막 늘어나가고 경기가 막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라는 얘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공개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상담을 다 못 받으신 분들도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개방송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럼 위원님 앞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4021님, 오늘도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 파이팅이라고 본방사수 해주셨습니다. 2929님, 주식 초보인데 이정수님 상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9927님, 이정수 전문가님 공개방송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하신다고 합니다. 1237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목 많이 추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무료 공개방송 오늘도 여신다고 하셨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혹은 샘플러스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거나 1577-7451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저희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의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